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한국어 교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토픽 2 읽기 시간이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52회와 60회의 읽기 9번에서 12번 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할게요. 자, 이 시간에는 한국어로만 설명을 하고요. 이 한국어 동영상이 끝나면 다음은 일본어로 설명하는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일본어로도 공부해 주세요. 한국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한국어의 설명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9번에서 12번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먼저 문제의 스타일을 알아볼게요. 자, 먼저 문제 유형,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보면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제가 간단하게 문화 안내문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문화생활에 대한 안내를 해주는 그런 안내문을 보고 그 안내문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서 번호를 쓰는 그런 문제가 9번 문제예요. 그러면 문화 안내문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보면 예를 들면 어떤 무슨 대회 아니면 무슨 전시회 무슨 축제 무슨 박람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문이에요. 자, 그리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을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하고 맞는 그런 문장으로 써 있는 그 선택지를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소식을 적어 놨어요. 그 내용을 읽고 그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예요. 12번 같은 경우에는 자, 11번과 거의 비슷한 내용, 비슷한 스타일인데요. 시사 상식이나 아니면 약간 어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런 상식이나 어떤 신문의 내용 같은 그런 것들을 주제로 다룬 그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과 써 있는 내용과 같은 문제를 찾는 그런 문제가 12번 문제예요. 자, 그래서 9번과 10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으로 확인하기가 쉬운 문제인 반면에 11번과 12번의 문제는 모두 다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토픽 2 읽기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70분 동안에 50문항, 그러니까 50개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점수를 얻기도 하고 가끔은 실수를 하기도 해요.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한국어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 지문이 많아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시간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 1번부터 20번 정도까지의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찾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오늘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52회의 읽기 9번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나와요. 자, 이래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 포스터처럼 이렇게 안내문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1, 2, 3, 4의 이 선택지 중에서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을 쓴 것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먼저 1번, 2번, 3번, 4번에 써 있는 이 선택지를 먼저 읽고 그 하나하나를 여기에 맞춰보는 것이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한 답을 찾기가 쉬워요.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9번과 10번의 문제는 이걸 먼저 보시기보다는 선택지를 보면서 선택지에 해당되는 걸 확인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답을 찾기에 또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화면을 잠깐 정지시켜 놓으시고요.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답을 1번이라고 했어요. 자, 왜 1번이 답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위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여기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책 종류가 있다. 자, 그러면요.
책 종류, 뭐 신청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보면 신청, 책 종류, 뭐 잡지, 어학, 교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바로 이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1인 10권 이내 신청 가능. 자, 이내라는 건 뭐예요? 10권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1인 한 사람이 10권까지 10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잡지나 어학 교재는 제외. 제외라는 건 뭐냐면요. 빼고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잡지라든지 어학 교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신청할 수 없는 책 종류가 있다. 자, 이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답이에요. 자, 지금이 바로 시험 문제를 푸는 시간이라면 이렇게 1번에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바로 됐죠. 그래서 2, 3, 4번 굳이 보실 필요 없이 바로 10번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다 푼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을 경우에는 이 9번, 10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의 시간이 남지 않으실 거예요. 항상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확실하게 확인을 해놓고 정답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니까요. 2번, 3번, 4번은 왜 답이 아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부하실 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2번, 3번, 4번이 왜 답이 아닌지를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그런 공부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 2번은 왜 답이 아닌지를 보겠습니다. 책이 도착하면 전화로 연락해 준다. 책이 도착하면 여기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 보통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이게 아주 중요 표시거든요. 이런 중요 표시, 그다음에 이런 기간, 그다음에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여기에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몇 년도라든지 아니면 몇 회, 제 몇 회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어디지 찾지 마시고 먼저 그런 부분을 먼저 보면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책이 도착하면 같은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훨씬 찾기가 쉽죠.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전화로 연락해준다. 이메일이라고 말을 했죠. 전화하고는 달라요. 자, 그래서 2번은 답이 아니고요. 3번을 보면 4월 한 달 동안 도서 신청을 받는다. 한 달 동안, 자, 한 달이라는 건 뭐죠? 1일부터 30일 또는 1일부터 31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4월은 며칠까지 있어요? 30일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4월 한 달 이랬으니까 4월 한 달이면 1일부터 30일까지여야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17일부터 30일까지밖에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한 달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요. 필요한 책은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책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청 방법이 되겠죠. 3번은 신청 기간이었고 다음은 신청 방법이에요. 그런데 신청 방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서관 홈페이지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메일하고는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필요한 책은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라는 그 이메일이 틀린 말이 돼요. 자, 그래서 4번도 답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9번과 10번은 이런 방법으로 풀어보시면 답을 정확하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0번 문제 보실까요? 자, 이번에도 화면을 정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저는 정답을 3번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왜 3번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 일단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찾지? 그리고 이 선택지도 너무 말이 긴데 어떻게 찾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대충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시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자, 먼저 그러면 선택지를 먼저 보라 그랬죠. 그래서 1번을 볼게요. 직업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적다. 그러면 직업의 안정성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안정성을 찾으니까 16%. 근데 가장 적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적다는 건 뭐예요? 제일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아주 없는 거. 가장 조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보면 7%도 있고 12%도 있고 14%도 있으니까 가장 적지 않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월급과 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같다. 자, 월급과 적성 비율이 뭐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로 한 것을 비율이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비율이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월급은 12%, 적성은 13%. 같다라는 건, 비율이 같다라는 건 12%면 적성도 12%여야 되고 13%면 월급도 13%가 돼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1%의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답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다음 3번에 볼게요. 개인의 발전보다, 자, 개인의 발전이에요. 보다 요리, 비교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보다는 나오면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개인의 발전보다 월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개인의 발전보다 월급을 더 중요하다. 월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 맞죠? 개인의 발전은 7%였고 월급은 12%였으니까.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4번에도 볼게요. 근무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반을 넘는다. 자, 근무 조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전체의 반이 넘는다. 전체의 반이라는 건 이걸 100으로 놨기 때문에 반이 뭐예요? 50%죠. 50%가 넘어야 되는데 48%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찾으면 돼요.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본 다음에 이 선택지를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전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선택지를 보면서 이거에서 직접 비교해 보면서 찾으시면 틀리지 않고 그리고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요. 다음은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1번과 12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해보면 저희 교실에서 토픽 시험을 보시면 거의 대부분 합격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매번 급수가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그 급수가 잘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똑같아야 되는데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문장 여기 지문을 먼저 읽고 1, 2, 3, 4번을 이렇게 푸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푸는 것이 훨씬 더 잘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일단 1, 2, 3, 4번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문을 읽어보면 그 부분에서 바로 답이 보인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11번과 12번을 가지고 11번은 이 지문을 먼저 보고 선택지를 찾는 걸로 12번은 지문을 본 다음에 선택지를 찾는 걸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를 풀어보실 때 어떤 스타일을 먼저 해볼지 한번 해보세요.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 먼저 지문을 읽고 이 선택지를 읽어서 답을 찾는 걸 11번에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정지시켜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정답을 1번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 빨간색이 너무 많죠. 빨간색이 많은데 이것은 그냥 제가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설명하면서 왜 빨간색을 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13일 인주경찰서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되어 왔다. 자, 이 문장에서 포인트가 될 만한 건 편지 한 통이에요. 경찰서에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은 지난달 인주시를 방문했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 관광객 장모 씨였다. 장모 씨라는 건 외국인 관광객의 이름인데요. 여기 장 뒤에 있는 모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이 장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름은 모라는 표현으로 한 것뿐이고 이 사람의 이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 이 사람이 또 이 문장에서는 또 중요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자, 편지 한 통, 지갑을 잃어버린 외국인. 자, 장 씨는 말이 통하지 않아 지갑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장 씨는 말이 통하지 않는데 외국인이었으니까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 사람이 한국말을 몰랐나 봐요. 그래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찾는데 많이 어렵겠죠. 왜요? 지갑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색인지,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말로 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많이 힘들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 통하지 않아라고 라는 것에
저는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때 한 경찰이 사전과 몸짓을 이용해 장 씨와 이야기하며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자, 여기에서요. 어떤 경찰관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사전 아시죠? 그 단어의 뜻이 써 있는 사전하고 몸짓 그 바디랭귀지를 한 거죠. 몸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몸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 장 씨와 이야기를 하며 잃어버린 지갑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자, 그러니까 도움을 줬다라는 건 지갑을 찾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에 장 씨는 고마움을 담은 감사 편지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감사 편지를 보냈대요. 저는 이렇게 사각형을 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기에 스토리에 이런 어떤 사건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면 그 다음에 1, 2, 3, 4번을 읽으면서 이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죠. 저는 동그라미 아니고 사각형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동그라미로 하셔도 되고 사각형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바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이제 1, 2, 3, 4번을 한번 볼게요. 관광객이 경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자, 관광객이 경찰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감사 편지를 보냈죠. 자,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답이 나온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번, 3번, 4번도 왜 답이 아닌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관광객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 자,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감사 편지를 썼다는 말에서 뭐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뭐 찾지 못하고 돌아가도 계속 이렇게 같이 찾아준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편지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 편지 때문에 2번이 답이 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여기에서 보면은 지갑을 찾는데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 더 2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감사 편지도 이유가 돼요. 자, 그다음에 3번에요. 경찰이 지갑을 잃어버린 관광객에게 편지를 썼다. 자, 장 씨가 경찰에게 쓴 거죠. 경찰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경찰이 관광객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도와줄 수 없었다. 자,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사전과 몸짓을 이용해서 장 씨와 이야기하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4번도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은요.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12번 문제도 비슷한 스타일로 일단 나와 있죠. 모습은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4번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이 위의 지문을 읽으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는 방식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세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사람들은 연극과 뮤지컬을 혼자 보는 장르로 생각한다. 자, 연극과 뮤지컬이 나왔어요. 연극과 뮤지컬. 혼자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그 전에 이 단어가 들어있는 것에서 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들어있는 전체 문장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친구나 연인이 함께 보는 장르로 생각했던 뮤지컬, 연극 등도 혼자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연극과 뮤지컬은 혼자 보는 장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같이 보는 장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은. 근데 그리고 이제 이것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절대 같이 보지 않는다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답이 되기가 어려워요.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볼게요. 혼자 공연을 보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연에 집중하다 이런 단어 표현이 있는 것을 찾아보면 여기 있죠. 여기에서 혼자 공연을 보는 사람들은 함께 간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고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찾아가 보면 바로 이 내용들이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혼자 공연을 보면 공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이 말이 같은 말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은요. 사람들은 공연을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기 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신경을 쓰지 않고 공연에만 집중할 수 있다. 혼자 공연을 보면이죠. 자, 그런데 보면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같이 공연을 보면 다른 사람한테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혼자 보고 싶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을 혼자 보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줄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적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늘어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이 혼자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것만 가지고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10명 중에서 원래 6명이었는데 4명으로 나타난 건지, 뭐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나타난 건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위에 보면 늘어났다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1, 2, 3, 4번을 먼저 읽고 나서 위에 문장에 이 1, 2, 3, 4번 선택지에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찾아서 찾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11번처럼 먼저 읽고 나서 이 뒤에 문장을 찾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방법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60회의 문제예요. 그럼 한번 9번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자, 답은 1번이에요. 여기서 확인해 보면 주말에는 이용 요금을 더 받는다. 자, 평일, 주말. 평일은 3만 원인데 주말은 3만 5천 원. 그러니까 요금을 더 받는다라는 건 더 많이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자, 2, 3, 4번이 왜 답이 아닌지 확인해 볼게요. 캠핑장은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다. 자, 이용 기간 나오지요. 자, 이용 기간이 3월에서 1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라는 건 계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365일을 이용한다라는 걸 내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어요. 예약은 이용 당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자, 예약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중요 표시 항상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당일 예약 불가. 당일이라는 건 그날, 바로 그날이고요. 불가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일 예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라는 말은 안 되고요. 자, 그다음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돈을 따로 내야 한다. 그랬는데 주차장이라는 말이 있어서 주차장 찾아보면 여기에 있죠. 주차장, 샤워장 이용료 포함이라는 건 들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됐고요.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1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여기서 보면 먼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자, 이 색깔은 남성, 이 색깔은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남, 여, 남, 여, 남녀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는 순간 알 수 있도록 여기에 반드시 남자, 여자 써 주셔야 돼요. 그런데 굳이 남자, 남성 이렇게 쓰실 필요 없이 남녀 이렇게 쓰시면 바로 눈으로 확인하기가 좋으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남녀를 써주시면 돼요. 자, 먼저 볼게요. 여성은 봉사활동보다 취미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한다. 자, 봉사활동과 취미활동이 있어요. 자, 여자가 어느 쪽에 있어요? 이쪽이죠. 자, 만약에 써놓지 않게 되면 이렇게, 여자가 어디지? 여기구나. 나 이쪽이 여자구나. 이렇게 여러 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취미 활동을 더 하고 싶어 한다. 그렇죠. 자, 여자는 봉사활동보다 취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2번이 왜 답이 아닌지 볼게요. 종교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비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또 나왔죠. 여성보다 높다. 그랬죠. 자, 그래서 종교 활동 보면은 이쪽이 남성이에요. 이쪽이 여성이고.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라고 그랬는데 반대죠. 그래서 답이 아니에요. 남녀 모두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자, 남자 여자 모두 절반을 넘는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그냥 60%까지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조사한 것은 100으로 놓고 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녀 모두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다라는 이 표현에서는 맞지 않는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 활동보다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남성들이 많다 그랬죠. 경제 활동보다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남성들, 남성이 이쪽이요? 이쪽이죠. 자, 그런데 보니까 경제 활동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말도 맞지 않는 말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기 좋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정답은 4번이에요. 자, 4번을 한번 볼게요. 인주시의 한 고등학교는 올해부터 여름 교복으로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있다. 아, 올해부터 교복이 바뀌었구나. 여름 교복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존 정장형 교복은 활동할 때 기존이라는 거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거죠.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몸이 편해지니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공부에도 더 집중할 수 있어서 학습 효율이 올라갔다. 새 교복은 기존 교복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부모님에게도 인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학부모들은 학부모들은 정장형 교복을 더 좋아한다. 자, 학부모에게도 인기다라는 거는 뭐예요? 새로 바뀐 교복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죠. 정장형 교복은 뭐예요? 기존 교복이에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새 교복은 정장형 교복보다 가격이 비싸다. 근데 새로운 교복이 정장형 교복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이 이 저렴하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싸다라는 표현보다 저렴하다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저렴하다는 건 가격이 싸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요. 볼게요. 그러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요. 3번은 기존 교복에 비해 새 교복은 활동할 때 불편하다. 기존 교복에 비해는 보다랑 같은 거죠. 기존 교복 원래 교복이 불편하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새 교복은 활동할 때 편하다 그랬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반대 이야기죠. 그다음에요.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복을 바꿨다. 자, 불편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라는 이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교복을 바꾼 그 이유를 여기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빨간 사각형으로 해놓은 건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 문장에서는 요 내용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를 쳐보면서 읽어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나타낸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저는 또 밑에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카페에 간식을 가져다 주는 주민들이 생겼다. 간식을 가져다 주는 주민들 대신에 자, 간식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카페에 음료와 간식을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누가라는 것이 없어서 앞에까지 보면 주민들은 처음에는 관심을 안 보였지만 지금은 이러니까 주민들이 갖다 준다는 거죠. 제공이라는 건 뭐예요? 갖다 주는 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2번을 보면 카페를 열 때 아파트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자, 여기서 보면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건 열심히 도왔다는 거예요. 이 카페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1번을 보면 때 봤죠? 주민들이 처음에는 관심을 안 보였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고요. 이 카페는 아파트 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었다 그랬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었다라고 됐지만 여기에서 뭐 열다라는 걸 한번 찾아보면 열다. 자, 여기서 보면 무료 카페를 열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료이기 때문에 돈 벌기 위해서 열었다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지겠죠. 자, 그다음에 택배 기사들이 카페의 운영에 참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택배 기사라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를 보니까 최근 한 아파트에서 힘들게 일하는 택배 기사 청소원 등을 위한 무료 카페를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들이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어떤 한 아파트에서 그렇게 해서 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답이 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토픽 2 읽기 수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야 될 내용은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채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채널 등록하셔서 같이 공부해 주세요. 오늘도 고효과 또 채널을登録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